네, 신주입니다. 유명한 짤이죠. 침 아저씨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속담이기도 한데 무슨 뜻이냐?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보답을 하잖아.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많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생길 정도로 베풀었는데 배신당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겪어본 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홍콩 유명 인플루언서인 에비초이 사건 했었잖아요. 같은 경우고요. 여기 링크해 둘게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아주 배은망덕한 새끼 이야기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 이 여자 인상이 어때요? 화장기 없고 약간 동안상이야. 그리고 웃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착한 느낌이잖아요. CA 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대만의 신베이시 발리구의 카페 매니저였어요. 일 잘하고 손님과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라 이 사람 보려고 일부러 카페를 찾아올 만큼 평판이 좋았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알아챘을 텐데 이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카페 매니저를 안 해요. 2023년 2월 20일 타이완에서 일어난 노부부 실종 사건 때문입니다. 그 뒤로 CA 한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 사건에 CA 한이 굉장히 깊게 관련돼 있어요. 그럼 얘가 죽인 거냐? 그거는 영상을 계속 봐야 알겠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그 대만의 신베이시예요. 경기도처럼 수도인 타이페이를 둘러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요.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선 대도시거든요. 이름부터가 신베이잖아. 뉴 타이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발리구라는 지역에 맘마우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엄마의 입이라는 뜻인가 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지만 여기 분위기가 좋고 커피가 맛있대요. 그래서 손님이 많습니다.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 판매를 또 해요. 그 돈을 기부도 하고 거래처가 없는 농민들의 과일도 팔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꽤 했거든요. 이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카페 매니저인 CA 한이었던 거죠. 1985년생이에요. 대학생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그만두지도 않고 일을 오랫동안 하는데 심지어 잘해. 사장 눈에 얼마나 이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매니저를 맡긴 겁니다. 권한이 생기니까 카페 일만 또 하는 건 아니었어요. 기부금 모으려고 여러 일을 벌이는데 이게 반응이 또 좋아가지고 카페 장사는 더 잘 됐고요. 당연히 단골이 늘겠죠. 그중 하나가 78살 남자 첸진푸와 57의 장추이핑 부부입니다. 남편인 첸진푸는 일본 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던 교수고요. 은퇴하고 사업을 해요. 그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아내인 장추이핑은 대만의 대학에서 식품음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커피를 좋아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이 맘마우스라는 카페가 있어서 들러봤더니 맛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단골이 됐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거든요. CA 한 때문입니다. 카페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만인 2010년에 이 부부가 근처로 이사를 오거든요. 남편인 첸진푸가 카페를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혼자 왔어요. CA 한이 할아버지가 좀 심심해 보일까봐 말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교수로 일하다가 먼저 은퇴했고 아직 일하는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카페에서 혼자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다 첸진푸도 CA 한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형편이 안 좋아. 아빠 일찍 죽고 엄마 혼자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자기를 키웠대요. 집은 작은 방 한 칸에 동생까지 셋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유학 가고 싶었는데 집이 어렵잖아. 그래서 언니가 일을 시작했던 거고 근데 또 마침 엄마 건강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CA 한 혼자 돈을 벌고 있던 거죠. 어디서 쉽게 꺼내기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런 걸 듣자 이 할아버지가 CA 한이 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식들 다 해외에 나갔고 둘이 살다 보니까 좀 적적했거든요. 마침 자식들과도 또래 나이 같아 보이고 이때부터 부부가 가끔씩 용돈을 주고 유학 간 동생에게도 생활비 보내주려면서 돈까지 빌려준 적도 많고요. 증권 계좌도 만들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이건 좀 그런데. 아무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맘마우스 매니저가 될 때도 도움을 꽤 줍니다. CA 한이 카페에서 여러 일을 시작할 때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거 봐, 여기 할아버지가 이상한 모자 쓰고 같이 사진 찍고 웃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뭐 직원과 손님 관계로만은 볼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CA 한도 자기가 도움받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항상 부부에게 고마워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생긴 지 3년 만인 2013년 2월 20일 아침 신베이시 발리구 이 카페가 있는 지역 경찰서로 웬 남자가 찾아와요. 자기 외국에서 왔대요. 부모랑 연락이 안 돼서 대만까지 찾아와 실종 신고를 하는 거라고 밝혔거든요. 신고 내용 들어보니까 4일 전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겨서 대만에 왔는데 집에 가보니 불도 켜져 있고 먹지도 않은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대요. 차도 주차장에 있는데 부모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갑자기 외출이라도 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틀 이상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실종됐다는 부모가 누구냐? 맘마우스 카페 단골이에요. 첸진푸와 장추이핑 부부였던 겁니다. 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을 보니까 2013년 2월 16일 맘마우스 카페였어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카페 근처 상가나 CCTV 다 확인해봐도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는 겁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이대로 6일이 지나거든요. 실종 10일째 2013년 2월 26일 맘마우스 카페에서 130m 떨어진 단수이라는 강이 있어요. 여기 시신이 떠오릅니다. 하나가. 그동안 물속에 있다 떠서 부패가 심했거든요. 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는데 DNA가 있잖아요. 확인해보니까 78살의 사업가인 첸진푸라는 게 확인됐고요. 4일 뒤에 또 같은 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요. 아내인 장추이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실종 당일 밤 주변에 산책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 추정했는데 막상 그러자니 이 강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부검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폐에 물이 차 있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았다는 건 죽은 뒤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죽은 사람이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시신은 흉기에 찔린 상처도 많았고요. 누군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강에 유기했다는 건데 경찰이 다시 부부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어요.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냐? 맘마우스의 사장인 루빙홍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들인데요. 장추이핑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 3명이 밤새 카페와 사장의 차를 청소했다는 거죠. 기자가 취재 나왔다가 근처에서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 조사해보니까 부부가 실종되던 날 셋 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기도 했어요. 이러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막상 범행 동기는 없습니다. 가게 사장인 루빙홍만 단골 손님인 부부를 몇 번 봤는데 가게 일은 그동안 다 매니저인 CA 한에게 맡겨서 개인적인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친구들은 부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맘마우스 매니저인 CA 한과 다른 직원들을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사망한 장추이핑의 통장, 카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다 빼내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옌데 남편인 첸진푸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었죠. 다음날 아내인 장추이핑의 신분으로 이 여자가 ATM기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는 바람에 카드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가 직접 인출을 시도했어요. 신분증 내잖아요. 은행 직원이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랑 좀 달라. 그래서 인출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더니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도 은행 직원이 끝까지 인출해주지 않았거든요. 돈을 뽑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고 사망한 장추이핑의 지갑과 신분증을 어디서 구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누굴까요? 뭘 누구야 얘지. 맘마우스 카페 매니저고 사망한 부부와 가장 친했던 CA 한이에요. 가발 쓰고 얼굴에 막 잔주름까지 그려가면서 돈을 꺼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2013년 3월 2일 장추이핑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던 날 시신 발견을 경찰에 알린 사람도 CA 한이었고요. 그때 이 여자가 강에서 여자 시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고 신고했어요. 바로 부부 자식들에게도 장추이핑 교수의 시신을 찾았다고 문자를 직접 보낸 사람이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시신을 건져 봤을 때 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부패된 사람인데 CA 한은 어떻게 이게 장추이핑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 멀리 강에 떠오르는 사람을. 범인이니까 알았다고밖에 설명되지 않잖아. 진짜 그런 거라면 장추이핑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로 돈을 꺼내려던 그것들이 다 말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CA 한을 첸진푸와 장추이핑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어요. 얘도 금방 범행을 인정합니다. 범인이에요. 그럼 사건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 CA 한이 이게 웃긴 년인 게 습관성 자백 번복 증후군이 있어요. 말을 계속 바꿉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이틀 만에 사실은 카페 사장인 루빙홍과 친구들이 가게 확장할 자금 때문에 사건을 계획했고 자기는 이용당한 거래요. 이 말에 경찰이 크게 당황하거든요. 이미 조사했던 사람들인데 풀어줬잖아. 하지만 말이 나온 이상 확인은 또 해봐야겠죠. 사장과 친구들도 존나 당황했어요. 이미 경찰 조사 받았고 아무 증거, 단서 하나도 없어서 풀려났는데 이 여자 말 한마디에 또 사건에 엮이는 겁니다. 루빙홍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인데 이거 맘마우스 좀 로고가 스타벅스랑 맘스터치 이런 거? 카피한 느낌 아니냐?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 진짜. 화가 난 루빙홍은 자기 가게 안에 CCTV 돌려보면서 부부가 실종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봤고요. 찾아냅니다 결국.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조사할 때 맘마우스 CCTV 진작에 봤어요. 근데 왜 그때는 수상한 점을 못 찾은 거냐? 가게 안과 정문 카메라만 본 겁니다. 뒷문에도 CCTV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었어요. 2013년 2월 16일 오후 7시 반에 이 카페 후문 CCTV 영상에는 CA한이 의식 없어 보이는 장추이핑을 부축해서 강변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 8시 반 다시 가게에 와서 이번엔 첸진푸를 데려갔어요. 루빙홍이 CA한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을 때 CA한은 경찰서에서 자백을 또 바꿔요.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어쩔 수 없이 지가 자백을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사건과 관계없는 사장과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게 됐지만 그래도 자기는 첸진푸와 장추이핑 부부에게 어떤 짓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장추이핑의 지갑도 사건 며칠 전 우연히 주웠는데 실종됐다는 소식에 혹시나 해서 돈을 빼보려고 했던 거래요. 가발 쓰고 분장한 것도 인출 안 해줄까봐 재미삼아 해봤다는데 하지만 세 번째 진술 바로 다음에 카페 사장인 루빙홍이 CCTV를 찾아왔죠.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CA한 진술이 다 구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경찰은 CA한의 집을 수색했고 여기서 장추이핑의 보석 18개를 발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A한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을 말해야겠죠. 네 번째 진술인데 사건 8개월 전 2012년 9월 몸이 약했던 CA한의 엄마가 결국 사망합니다. 동생도 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대만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혼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우울증이 왔대요, 지가. 근데 마침 남자친구인 주의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외로운 게 싫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CA한의 주장인데요. 4년 전에 자기가 죽인 첸진푸가 주식 투자 알려준다면서 집으로 부른 적이 있었대요. 그날 자기가 먹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일어나 보니까 성폭행 당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첸진푸가 합의금 주길래 집이 가난하잖아. 동생 유학비, 엄마 간병으로도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주기적으로 돈을 받으며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거예요. 뭐냐 얘? 자기 집에서 장추이핑의 보석이 발견된 것도 첸진푸가 몰래 가져다 줬던 거래요. 그러다 주의장을 만나면서 결혼 생각이 들었고 이제 첸진푸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하니까 첸진푸가 아니라 장추이핑에게 부탁을 했대요.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장추이핑은 이미 다 안다는 태도로 별 반응이 없고 첸진푸는 계속 노인네가 성매매를 요구하길래 강제로라도 멈출 수밖에 없어서 부부를 죽이게 됐다고 자백을 했어요. 2013년 2월 16일 저녁 7시 카페에 손님이 없을 시간에 부부를 죽이려고 맘마우스에 불렀고 수면제 탄 커피를 줬습니다. 둘 다 쓰러지자 CA한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장추이핑부터 데리고 카페 뒷문으로 나가 강가 근처에서 찌른 뒤 물속에 유기했대요. 그게 이 장면이거든요. 첸진푸도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서 이 부부와 관계를 정리한 거라는데 이 말대로면은 범행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설득력은 있는 거예요. 인과가 다 맞는 겁니다. 사실로 밝혀지는 거면 참작의 사유도 조금은 생기겠죠. 첸진푸가 그동안 용돈 줬고 큰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폭행과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증인이 나온 거죠. CA한 주변에선 평소 얘가 이 부부의 양녀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용돈 받으면 자랑도 자주 했었대요. 맘마우스의 부부가 거의 매일 왔지만 그때마다 CA한과 어색한 느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 성폭행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또 완전히 볼 수는 없는 게 이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피해자에게
피해 당한 내색이 꼭 느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그래도 얘는 벌써 여러 번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검찰은 성폭행에 관한 진술에선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황으로만 판단해야 됐어요. CA 한은 평소 피해자 부부 재산에 관심이 많았고 양녀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점과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이고 유기한 뒤 피해자의 돈 3억 5천을 꺼내려고 분장까지 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했는데 실패했지만 이 모든 행동은 돈을 갖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매매, 성폭행 뭐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은 이런 주장으로 사형을 구형했어요. CA 한이 살인을 인정했으니까 그나마 참작되려면 얘는 어떻게 성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죠? 못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아주 만만한 게 씨발 킹딜만져야. 이런 년들 때문에 씨발 진짜 피해자의 재판이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휴, 판사도 검찰 주장 신뢰했어요. CA안이 금전 목적으로 첸진푸와 장추이핑을 죽였다고 판단하면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요. 근데 2년 만에 이 기집애가 뭐 항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또 씨발 구구절절해 아빠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전과는 없었고 감옥에서 모범적인 생활했고 재범 가능성도 없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준 겁니다. 씨발 뭔 소리야. 아무리 교화시키는 게 교도소의 목적이라도 아니 이러면 어떡함? 그래도 어차피 못 나오니까 뭐 기준이 이상할 순 있어도 제도상 문제없는 거 아니냐? 아니야 문제 존나 있어. 대만은 사형제가 있거든요. 여기는 총사라는 나라예요. 2년 이거 쏴 죽여야 되는데 아니 피해자는 그럼 뭐 못돼서 죽었냐? 아니 착하다고 나라에서 살려준 거라니까? 뭐하냐 진짜. 지금 37이고요. 10년째 구치소에 있거든요. 이거 씨발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아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거는 죽은 피해자 그 부부의 선택이지 이 새끼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아닌 거잖아. 얘도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받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 매달 100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 50만 원 줬어. 좀 아쉬울 수 있단 말이야.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더 바라게 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살인까지 결심한 건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씨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냐? 이거 개미친년이네 이거. 뭐가 착하다는 건지 모르겠어. 굶어 죽을 만한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 결혼하겠다고 씨발 몇 년을 도와줬는데 그걸 찔러 죽여? 이 씨발 배은망덕한 새끼를 쏴 죽여야 된다니까 이 씨발놈을 진짜 이 개가. 네,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2013년 대만에서 일어난 CA 한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찍었던 사진인데 찍었던 건지 찍힌 건지 뭐 CA 한이 범행 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이기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도 계속 의심받았던 사람이 있긴 합니다. 남친인 주의장이에요. 왜 의심하게 됐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를 죽여가지고 감옥에 가버렸어. 그것도 이 CA 한처럼 범행 내용이 존나게 못돼 처먹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면회 갈 자신 있나요 혹시? 뭐 당장은 몇 번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점점 뜸해지는 게 사실 아니겠냐고. 근데 이 주의장이라는 애는 1년에 300번 넘는 면회를 갑니다. 거의 매일 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혀도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얘는 이상할 정도로 과하다는 거지. 여기에 첸진푸와 장추이핑 부부가 찔린 곳은 왼쪽 옆구리, 왼쪽 팔, 왼쪽 갈비뼈였거든요. CA 하는 오른손잡이에요. 방향이 안 맞아. 체격도 왜소하잖아. 근데 의식 없는 사람을 불이나 강가로 옮기고 물에 던지기까지 혼자 했다는 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남자친구에게도 시선이 간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사랑하는 남친을 위해 자기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가가지고 남자친구가 또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진작에 조사받았는데 증거 안 나왔고요. 거짓말 탐지기도 다 통과했어요. 무혐의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엄연히 완전 별개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근데 스윗가이라 해도 1년에 300번 이거 너무 심한 정도거든요. 너무 스윗해갖고 이거 이빨이 다 썩을 정도야. 그리고 이 카페 사장 불쌍한 사람이죠. 루빈홍. CA 한의 거짓 자백으로 2번이나 용의자가 됐잖아요. 결국 진범 잡히면서 풀려나긴 했지만 이 가게 직원이 살인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뚝 끊긴 거야. 한동안 장사를 못하다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잘 된대요. 지점 하나 더 냈고 아직 이 자리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대만 갈 일 있으면은 혹시나 신베이 발리구에 이 맘마우스 카페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랑 가냐? 여자친구랑 간다.